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 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지 않은 레뮤엘 걸러버는 고드 호프의 배를 타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배는 해적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납치하고 승무원 전체를 묶었습니다. 걸리버는 탈출을 시도했고 벌로 해적들은 파도와 바람의 의지에 따라 그를 보트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걸리버는 수평선의 육지를 발견할 때까지 넓은 바다를 돌았습니다. 그는 해안으로 헤엄쳐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태양을 덮었습니다. 깜짝 놀란 걸리버는 고개를 들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큰 섬을 보았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걸리버는 섬 주민들이 그를 알아차리길 바라며
비명을 지르며 모자를 흔들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주민들은 걸리버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섬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낮추었습니다. 걸리버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매우 이상한 지역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며 한쪽 눈은 안쪽을, 다른 쪽 눈은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귀족에는 주인의 입술이나 귀를 두드려서 그의 생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음식을 먹었고 섬을 여행했습니다. 따라서 걸리버는 거대한 자석으로 인해 지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기지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비행 왕국에서의 삶은 지루했기 때문에 걸리버는 곧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지역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림을 위해 맹목적으로 페인트를 섞었습니다. 지역 과학자들은 언어의 단어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히 두뇌를 잘라내어 교환했습니다. 걸리버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고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이웃나라로 가던 걸리버는 어둠과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여행을 계속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숨으려고 했지만 영혼이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여행자를 손짓했고 걸리버는 유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곧 그들은 큰 성에 도착했고 걸리버는 왕과의 리셉션에 초대되었습니다. 성을 걸어가면서 걸리버는 저녁을 요리하고 청소하고 방을 지키는 수백 명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마법사가 다스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마법사는 걸리버를 영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그는 걸리버가 요청한 사람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 현자, 심지어 원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것에 지친 걸리버는 마법사에게 감사하고 어둠의 왕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항구를 돌아다니는 걸리버는 즉시 주목을 받았다. 그런 곳에 외국인은 드물기 때문에 걸리버는 스파이로 오인되어 체포되어 긴급히 지역 통치자에게 끌려갔습니다. 외국인은 즉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로 걸리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왕좌 방을 기어다니며 자신의 길에 있는 바닥을 핥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걸리버는 군주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쳤다. 그러자 주지사는 걸리버를 꼼꼼히 바라보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해방된 걸리버는 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 배를 탔습니다. 걸리버는 이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